만약 오늘 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 명령을 내린다면 과연 그 다음 날 아침 전 세계는 어떤 모습으로 눈을 뜨게 될까요? 그저 한 국가와 다른 국가 간의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여태껏 미처 알지 못했던 어쩌면 훨씬 더 거대한 금융 패권 전쟁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는 순간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상상을 넘어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물음이 될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군사적 갈등의 물결 아래에는 전 세계인의 지갑과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돈의 전쟁 시나리오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실체를 미리 엿보고 국제 정세의 본질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표면적인 군사적 행동이 어떻게 전 세계의 금융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지, 그 복잡한 얽힘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그럼 먼저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긴장감이 어떻게 오늘날의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불씨가 된 역사적 배경부터 찬찬히 되짚어볼까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란과의 관계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운 줄타기였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양국 간의 적대감을 증폭시켰고, 우리는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목격해야만 했죠. 특히 기억나는 사건 중 하나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어렵게 체결했던 이란 핵합의 J-18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일입니다. 이 합의는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했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합의가 이란의 미사일 개발이나 영내 불안정 조장 행위를 막지 못한다며 과감히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이란은 곧바로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재개하겠다고 맞서면서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중동 정세를 뒤흔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인 쿠드스군의 사령관이자 이란의 군사전략을 총괄하던 카셈 솔레이마니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의 드론 공습으로 제거된 것이죠. 당시 미국은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이라크 내 미군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제거 작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란은 이를 명백한 국가 테러로 규정하며 강력한 보복을 천명했고, 실제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하며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사태가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했죠.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미국과 이란이라는 두 국가 간의 적대적 관계를 넘어섭니다. 그 안에는 중동 지역의 패권을 둘러싼 복잡한 지정학적 이해관계, 이란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우려, 그리고 각국의 특정한 정치적 계산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각자의 말을 움직이는 듯 모든 행동에는 숨겨진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 테죠. 이처럼 표면적으로 드러난 군사적 긴장과 갈등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이 모든 상황이 단순히 중동 지역의 안보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란과의 분쟁을 통해 미국이 얻고자 했던 것은 그 이상의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이는 단순히 군사적인 승패를 넘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판도를 바꾸려는 더 큰 그림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목격했던 긴장과 불안의 순간들은 어쩌면 거대한 금융 패권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불꽃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계산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돈의 전쟁 시나리오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만약 실제로 이란 공습이 단행된다면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에는 어떤 즉각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동을 둘러싼 복잡한 갈등의 배경과 그 이면에 숨겨진 다양한 정치적 계산들을 살펴보았죠.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각자의 말을 움직이는 듯한 강대국들의 움직임 속에서 이란과의 분쟁이 단순한 군사적 문제가 아닌 더 큰 그림의 일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실제로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습이 단행된다면 과연 우리 눈앞에는 어떤 현실이 펼쳐지게 될까요? 오늘은 그 즉각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유 시장의 격변일 겁니다. 이란에 대한 공습이 현실화된다면 국제 유가는 그야말로 폭등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세계 석유 공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석유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가는 그야말로 직구촌 에너지 동맥과도 같은 곳입니다. 중동 지역의 주요 산유국들이 생산한 원유 대부분이 이 좁은 해협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운송되고 있죠. 만약 이란이 보복의 일환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혹은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질 겁니다. 당장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불안감 하나만으로도 투기 세력이 몰려들고 유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테죠.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이 갑자기 닫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공장들이 멈춰서고 자동차와 비행기의 연료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유소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을 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유가 폭등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겁니다. 물류 비용이 급증하면서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기업들의 생산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겠죠. 결국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해안을 덮치듯 석유 시장의 불안정은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을 흔드는 강력한 지진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석유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란 공습은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심각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물류 허브 중 하나입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해상 운송은 물론 항공 운송까지 마비되거나 심각한 지연을 겪게 될 겁니다. 선박들이 안전 문제로 항로를 변경하거나 보험료가 천문학적으로 오르면서 운송 비용이 급증할 테죠. 이는 곧 전 세계 공장에서 부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최종 소비재 생산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령 한국의 반도체 공장에서는 특정 희귀 금속을 중동을 경유해 들여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송이 막히거나 비용이 치솟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산 라인은 멈추고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의 혈관이 막히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듯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동맥 중 하나인 중동 지역의 불안정은 전 세계 산업 생태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경제적 혼란은 단순히 시장의 일시적인 반응을 넘어 수많은 기업의 도산과 실업 증가,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결국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은 단순한 지역 분쟁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비 효과처럼 중동의 작은 불씨가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으로 변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등과도 같죠. 당장 우리 눈앞에 닥칠 위기감과 현실적인 불안을 느끼게 하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질 또 다른 전쟁, 바로 금융 패권 전쟁의 가능성까지도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질 금융 패권 전쟁의 가능성, 그 복잡한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함께 깊이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감행한다면
과연 전 세계 금융 질서는 어떤 격변을 맞이하게 될까요? 단순히 국지적인 충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장이 몰려올 수도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바로 달러 패권의 향방일 겁니다. 일각에서는 전쟁과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통해 달러 시스템을 지나치게 남용한다면 오히려 전 세계가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마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저울처럼 달러가 가진 강력한 힘이 역설적으로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와 함께 국제금융의 핵심 기반인 스위프트 시스템의 역할도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 상황에서 스위프트를 통한 금융제재를 강력한 무기로 활용해왔습니다. 만약 공습이 현실화된다면 이러한 금융제재는 더욱 광범위하게 확장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반복될수록 스위프트 시스템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국가들의 시도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은 이러한 흐름의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요? 더 나아가 이번 사태가 디지털 화폐와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부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존의 금융 질서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늘 새로운 대안을 찾기 마련이죠. 각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시스템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으로 급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미국이 이란과의 분쟁을 통해 특정 금융 시스템의 시험 무대를 마련하거나 혹은 현 달러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하지만 이란 또한 마냥 당하고만 있을 상대는 아닐 겁니다. 그들은 비대칭 전술과 지정학적 반격 카드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죠. 예를 들어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주변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등의 비군사적 방식의 반격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란의 움직임은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미국 외 다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또한 빼놓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중동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1대1로와 같은 거대한 경제 구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란은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란 사태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달러 패권에 도전할 새로운 금융질서 재편의 기회를 엿볼지도 모르죠. 러시아 역시 중동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약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관계는 러시아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유가 변동이나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은 러시아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 사태를 통해 미국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균열을 내고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연합 또한 이란 사태에 대해 복잡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 복원을 통해 중동의 안정을 꾀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강력한 금융 제재가 가해진다면 유럽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이러한 상황은 유럽이 미국의 금융 패권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금융 채널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묘한 줄다리기를 하며 이 모든 움직임이 금융 패권 시나리오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현실이 된다면 이란은 과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란은 오랜 시간 동안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생존 전략을 갈고 닦아온 나라죠. 그들이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단순히 정면 대결을 넘어선 비대칭 전술에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은 물론
중동 전역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리 세력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미국의 동맹국들을 간접적으로 공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또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서방의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려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핵 프로그램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겠다는 선언으로 국제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란의 반격은 국제 유가를 예측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등시키고 전 세계 경제를 심각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외의 강대국들은 어떤 셈법을 가질까요? 중국은 중동의 불안정 속에서도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키고 1대1로 구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이란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 할 겁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할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노골화될 수도 있고요. 이미 시도하고 있는 디지털 위안화나 국제 원유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하려는 시도는 이런 혼란을 기회에 삼아 가속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러시아 또한 중동 지역 영향력 확대와 미국 중심 질서 약화를 목표로 하기에 이란 사태를 통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균열을 내고 다극화된 세계 질서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어떨까요? 이란과의 핵 협상 복원을 통해 중동의 안정을 꾀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 노력하겠지만 미국의 강력한 금융 제재는 유럽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는 유럽이 미국의 금융 패권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금융 채널을 구축하려는 수건 사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은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복잡한 줄다리기를 펼치며 이 모든 움직임이 글로벌 금융 패권의 시나리오에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공습 가능성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선 훨씬 더 거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 경제와 금융 질서를 재편하려는 거대한 지정학적 도박의 서막이었던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핵무기가 아닌 바로 돈이 궁극적인 무기가 되는 시대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군사적 충돌의 결과가 결국 우리 각자의 지갑과 직결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전쟁의 진짜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단순히 군사적 우위를 점한 국가가 아니라 새로운 금융 질서의 패권을 차지하는 국가가 진정한 승자가 될 거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란과의 긴장 관계는 단순한 과거의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금융 시스템과 경제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인 위협이자 기회였던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금융 패권 전쟁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이야말로 다가올 미래를 현명하게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가 될 겁니다. 트럼프의 이란 공습 가능성은 어쩌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모든 국제적 갈등은 결국 다음 시대에 금융 패권을 누가 쥘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각국이 숨겨둔 전략과 비밀 병기들을 파헤치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